새벽입니다. 2시쯤에 일어났는데 2시에 일어났나? 아무튼 일어났는데 4시쯤에 야식을 좀 먹고, 야식이라기보단 아침밥이지. 아침밥을 좀 먹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뭘 먹었냐면은 배추김치랑 무김치랑, 그것만 먹기엔 좀 아쉬우니까 그 뭐지? 스팸은 아닌데 아무튼 네모나게 생긴, 딱 이렇게 잡아뜯는, 스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햄을 먹었습니다. 음, 돼지같이 하나 다 먹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어제는 좀 많이 힘들었거든. 왜 힘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속에서 너무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좀 잠을 청했는데, 잠을 청하다 보니까 바로 잠에 들진 않잖아 보통.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면증인지는 모르겠는데 누워서 눈 감고 있으니까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난 지금 미쳐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새도 드는 거야. 뭐 요새 악플이 많이 달리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절대로 악플러들을 비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뭔가 자기만의 생각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런 의견을 달았겠지. 그런 건 아무런 상관없는데 어제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나만 힘든 건 아닐 것 같은데 남들도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이상한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 이상한 망상에 빠져 있었어. 어떤 망상에 빠져 있었냐면은, 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내가 진짜 전생에 죄를 지었나? 아니면은 다음 생에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힘드나?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오만 가지 드는 거야. 근데 그건 다 망상이었습니다. 세상은 나 혼자 힘든 곳이 아니었어. 잠깐만, 카메라를 이렇게 해볼까? 거기서 거기. 요새 느끼지만 살 좀 빼야겠어. 어제 아침에 똥 싸고 밥 먹고 옷 입고 청바지 입은 채로 재보니까 좀 부끄럽지만 세 자리입니다. 103.4kg이었습니다. 뭐 그건 아무런 상관없는데, 어차피 뭐 체중 자체보다는 체지방률 양이나 체지방률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체지방률 자체도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30%를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살이 많지, 이렇게 짜증나게. 여러분들은 왜 삽니까? 나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봤단 말이야. 실존적인 고민이지. 나는 왜 살까? 나는 누구인가? 뭐 하면서 하는 건가?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는 건가? 대체 왜 이 짓거리를 하면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답은 나오지 않았어. 왜냐면은 인간은 실존이 본질을 앞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유전자가 왜 존재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끝까지 가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전체 주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비문학을 끝까지 읽지도 않고서 한 세 줄 읽어놓고 이건 주제가 이건 궤변이지. 두 번째 이유는 본질만 고민하다가 잡아먹혀 죽습니다. 웃기는 소리야. 그런 조상들의 유전자가 나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인간도 동물인 이상 실존은 본질을 앞설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일단 처절하게, 치열하게 실존해 본 다음에 본질은 가끔씩 오프 더 레코드로 고민을 하는 거야.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존주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자고. 실존이 본질 앞선다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본질은 또 뭐고? 실존은 뭐 실존 인물 이런 뜻이잖아. 실존한다는 건 일단 살아있다는 뜻이잖아. 이게 본질이 앞선다는 건 무슨 뜻일까? 무슨 말이냐? 일단 본질을 정해놓고 그거대로 사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실존주의가 100% 참여라는 가정하에 자기 자신의 본질 스스로 정하고 난 이렇게 살아가겠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족같은 소리야. 무슨 말이냐? 본질을 사전에 정해놓고 계속 그렇게 산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헛소리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겠어. 평생 정직하게 못 살 겁니다. 웃기는 소리라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화를 하면서 도망치겠지만 대부분의 개념이나 명제들은 사후에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는 본질이 우선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끝까지 가봐야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때까지는 생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거의 100% 행동으로 완성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이 행동주의 철학가라고도 생각해 나는. 뭐 그런 거지. 인생의 본질을 알고 싶다면 치열하게 실존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유치한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파워 디지몬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지. 일본 원제로는 디지몬 어드벤처 제로2인데 그게 블랙 워그레이몬이 나옵니다. 블랙 워그레이몬이 태어날 때부터 최강자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거의 최강자지. 최강 그 1티어 디지몬으로 태어나잖아. 그래서 사는 목적을 모르겠다고 생각해.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상대할 디지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구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체 마음이란 어디 있는 것이냐?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이냐? 이런 존나 실존적인 철학적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구몬이 존나 그 멍청한 대가리 많던 공룡 새끼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여기 있었나? 아니, 여기 있었나? 존나 고민을 하다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파워 디지몬 그 후반에 디지몬 유년기 디지몬이 블랙 워그레이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는 목적을 알고 싶다면 일단 열심히 살아볼 수밖에 없어. 설령 실패와 좌절에 사로잡히더라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튼 블랙 워그레이몬이라고 유튜브에 치면은 한글 더빙으로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면은 굉장히 명장면이고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명장면이 명대사가 많이 나오지. 아구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힘든 일이 많았어. 하지만 그만큼 즐거운 일도 많았다고. 그리고 이 다음 이 대사를 합니다. 네가 그랬지. 자신이 존재한 이유가 뭐냐고. 아직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알아. 그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지금의 나를 증명해 주는 거라고. 이건 존나 멋있잖아. 그리고 거의 비슷한 대사가 파워 디지몬 말고 디지몬 어드벤처 기준으로 거의 마지막 화에 나옵니다. 그 아포카리몬이 선택받은 아이들하고 디지몬들을 다 자루로 분해해 버렸을 때 한소리가 이런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타 다른 상황과는 달라. 적을 이기기는커녕 어떻게 해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한소리의 파트너 디지몬인 텐타몬이 이런 말합니다. 그럼 너는 그 많은 싸움을 해오면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었는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겨왔던 거니? 라고 말합니다. 존나 멋있잖아. 이것도 실존주의라고 생각해. 디지몬에 어떻게 실존주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안 되지? 안 된다는 게 이상한 거야. 뭐 그런 거지. 요새는 악몽을 자주 꿉니다. 악몽. 근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코즈미 호러인데 일어나 보면은 뭔 이상한 꿈을 꿨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나쁜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이겠지. 뭐 야한 꿈 꿀 때도 있는데 그거는 성적인 욕구를 재정비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 그냥 딱 깔맞게 이어가는 과정이겠지 뇌 속에서. 그래서 꿈에는 그렇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꿈이 이루어진다? 웃기는 소리고 꿈이 이루어진다기보다도 꿈을 재정리하는 거지 기억을 통해서. 반대일 수도 있겠다. 기억을 재정리하는 거겠지 꿈을 통해서. 근데 인간은 원래 보이지 않는 미지의 현상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잘하니까 꿈은 머리에서 빼내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 기술이 발달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건 신의 계시가 아닐까? 악마의 저주가 아닐까? 이렇게 그런 의미부여를 자꾸 하는 것 같아. 근데 난 그딴 의미부여 안 합니다. 다만 이런 의미부여를 할 때는 있어. 존나 야한 꿈을 꿨는데 씨발 왜 그게 현실이 아니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 이것도 일단 나름 의미부여지. 의미부여이긴 해. 그러니까 굉장히 야한 꿈을 꿨는데 당연히 여자가 나왔겠지. 이름 모를 여자가 그 여자랑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랑을 현실에서도 느끼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 있긴 하겠지. 한마디로 불만족인 거야, 불만족.
난 어릴 때부터 좀 부끄럽지만 야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자들도 이렇게까지 야동을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대학생 때가 아니라 재수할 때 사귀었던, 언제였지? 16년도 초반이었나? 벌써 10년 전이네. 그때 사귀었던 친구가 말하기를, 여자도 야동 다 본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남자들이 야한 대화하거나 성적인 대성을 하거나 할 때 그렇게 극혐해하는 이유가 뭐냐? 여자들도 다 보면서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위선자들아. 거의 이런 식으로 쏘아 붙였거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왜 극혐한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 친구랑 야한 대화도 라인으로 많이 나누곤 했었는데 성희롱까지는 아니지만 뭐 당연히 걔를 대상으로 야한 대화를 하진 않았고 그냥 뭔 대화를 했더라. 아무튼 야한 대화를 하긴 했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고요한 새벽이야. 지금 영상이 11분 23초를 넘어가고 있는데 참고로 나는 무좀이 있습니다. 그지 같은 무좀이지. 양쪽 발에 있는데 개 더러운데. 양쪽 발에 있는데 오른쪽 발에는 새끼 발가락이랑 약지 발가락 사이에 좀 생겼는데 왼쪽 발가락에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습진같이 뭐가 물집이 터져 있길래 뭐야 하고 긁었거든. 점점 번지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사온 게 아니라 친구한테 받아온 이런 스프레이 같은 약 뿌리고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너무 비주기적으로 뿌렸거든. 꾸준히 뿌려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거는. 그 뿌리면은 거품처럼 세균이 죽어. 곰팡이인가 뭔가가. 아무튼 그런 거고. 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현대 페미니즘이 과연 여자들한테 도움이 될까? 페미니즘을 한자어로 바꾸면 여성 해방 운동이잖아. 뭐 남성 차별 운동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 나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여성 해방 운동까지는 취지가 좋은데 그 여성 해방의 수단으로서 남자를 죽여라, 칼로 찔러라, 남자를 차별해라, 남자가 손에 넣은 왕위를 찬탈해라 이런 생각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건 있겠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로 나뉘는 겁니다. 그런 염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건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싸우지 않고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